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건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월 지급이 가능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덕kum입니다. 오늘은 고민타파 사연자님의 중간 점검이 있는 날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주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예. 조금 바쁘게 지냈어요. 오늘은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네네. 시간이 많이 쫓겨가지고 못한 것들이 네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같이 고민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솔루션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전체적인 거를 한번 쭉 리뷰해 보면요. 부동산 자산이 90% 이상, 그리고 음. 최근에 동학개미운동 시기에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셨고, 네. 지금도 연금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가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요. 그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뭐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까요. 정말 음. 이것도 많은 자산이고 큰 자산인데 이걸 더 네. 적극적으로 많이 불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이 있었던 건데, 그럴 필요는 우선에 없을 것 같다고 의견 합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주님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도움 부분은요. 어떤 걸 해드리더라도 결국 부동산보다는 서브예요. 증권 투자의 영역은 부동산보다 서브일 거고, 지금 네.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자산의 크기를 넘어설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머리 아프게 여기에 매달리도록 해드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동산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기반 없으신 상태에서 정말 고생하셔가지고 많은 자산을 이루셨고, 소비도 정말 적게 하시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은 걸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먹었어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의 현주님의 선택이 옳았어요. 부동산의 자산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를 얻게 되셨고, 이 시점에 자녀분들은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음. 시간적이나 그리고 자금적으로도 부담이 덜어졌어요. 이제 현주님한테는 앞으로 제 인생 2막을 풍요롭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만 들어도 너무 좋네요. 심지어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시고 안 쉬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라이프를 계속 사실 거라 말이죠. 저는 이렇게 계속 생각했어요. 이걸 계속 보면서 증권 투자가 진짜 과연 필요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거를 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해 보니까 네. 직접 투자보다는 ETF가 맞는 것 같고, ETF보다는 이런 리츠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런 쪽 간접 투자가 마음도 편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서 제 성향하고도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주식이라는 것을 제가 솔루션으로 연결 지어 드리는 게 보통인데요. 계속 고민했는데 전혀 다른 솔루션을 한번 네.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보이는 IRP를 더 적극적으로요. 그리고 IRP는 그 안에서 간접 투자만 가능하죠. ETF나 펀드만 살 수 있습니다. 뭐 리츠도 살 수 있지만요. 그런 네. 식으로 어차피 개별 주식 투자는 안 되는 계좌이니까 제 생각에는 1800 꽉 채우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네. 있는 그냥 수시 입출금 통장에 지금 현금 3천만 원 이렇게 막 들어있는 게 딱히 쓸데가 없어요. 아, 그거는 제가 그전에 질문 드린 거에도 있지만 세입자가 거의 매년 저는 계약서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세입자가 인제 갑자기 나간다거나 급하게 보증금을 내줘야 될 일이 가끔 생겨서 네. 그런 거 대비용으로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서 네. 일단은 그 금액을 준비를 하고는 있거든요.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IRP 1,8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돈이 없어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월 150 정도가 되니까 네. IRP를 1,800만 원으로 채우는 거는 첫 번째 솔루션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두 번째는 여기 보신 것처럼 카카오뱅크에 있는 언제 전세금으로 빼줘야 될지 모르는 현금 네. 3천만 원이 있으신데요. 카카오뱅크도 이자가 2% 주죠. 아직 2% 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이 세이프 아, 통장이라고 그냥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그냥 그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요거는요. 토스뱅크를 개설하셔 가지고 넣어 두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 고민타파 1편에서 경신님께서 알려주신 건데요. 토스뱅크가 아, 2%를 주는데요. 금리가 네. 바뀌면 또 바뀌겠죠. 네네. 어쨌든 증권사의 계좌보다는 조금 더 네. 줍니다.
만약에 돈을 내줘야 되는 시점이 명확해서 그 네. 전까지 내가 묶어두는 게 가능하다면 증권사의 CMA에서 발행어음을 매수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CMA 발행어음을 그냥 네. 3천만 원을 한꺼번에 매입하는 게 아니라 500만 원 단위로 여러 개 날짜를 틀리게 해서 여러 개로 매입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음.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목돈은 그렇게 투척하는 걸로. 그다음은 밑에 보면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들이 있는데요. 저는 네. 여기에 대해서 엄청 디테일하게 말씀을 별로 안 드리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식들을 봤을 때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고 그 자체가 주식 투자의 주요한 목적이 되신다면요. 어찌 보면 큰 의미의 네. 주식은 원하시는 걸 그냥 편하게 네. 계속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오르고 내리는 거에 신경 안 쓸 정도의 규모 안에서 투자하는 거는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네. 또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둘 다 네. 편하게 대형주 중에서 내가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호감이 있고 '이 정도 브랜드 가치는 내가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충분할 정도예요. 네. 그런 거 알겠습니다. 위주로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1 번은 IRP를 1,800 채우기, 2 번은 3,000만 원을 토스뱅크로 옮기거나 발행어음으로 기간별로 묶기, 3 번은 주식은 대형주 위주로 내가 사고 싶을 때 조금씩 사서 모으기.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지금 여기에 배당 자산의 비중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 자산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아 네. 현금 흐름 만들기예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용할 자산은 리츠와 고배당주 그리고 개별 채권. 자 요렇게 세 가지 자산은요. 네. 나에게 정말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들이에요. 리츠는요. 국내 리츠와 미국 리츠가 있어요. 국내 리츠는 이게 우리나라에 열 몇 개밖에 상장이 안 돼 있어요. 미국은 한 200-300개 돼요. 그래서 미국 거는 종류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상한 것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국내 리츠 열 몇 개는 큼직큼직해요. 대표적인 게 판교에 있는 알파돔 타워를 담고 있다거나 강남역에 있는 삼성 사옥 그것도 리츠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누가 들어도 알만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국내 네. 리츠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마음 편하게. 그래서 국내 리츠는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제가 현주님께는 국내 리츠 1 순위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혹시 ISA 계좌에서도 리츠를 살 수 있나요? ISA가 제일 좋아요. ISA 안에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어차피 효과가 없고 배당 네. 소득세 깎아주잖아요. 딱 리츠죠. 딱이네요. 네. 지금 네. 말씀드리는 여기 있는 것들은 네. 리츠와 고배당주 이거는 ISA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개별 네. 채권 이거는 ISA에서 안 돼서 네. 요거는 일반 위탁 계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츠 공부하시는 방법은요. 리츠는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네. 별도의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 두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부동산을 부동산 업자 한 명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한테 그 소유권이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주식처럼 공시에 대한 게 많다 보니까 별도 홈페이지가 아주 이쁘고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하나하나씩 보고 싶을 때는 그냥 네이버에 쳐서 들어가면 홈페이지 나와요. 임차인의 우량함 정도만 보신다면 가장 네. 직전에 배당을 얼마 줬는지 거기도 나와요. 그러면 배당을 직전 연도에 400원 줬다고? 그러면 지금 얘가 10,000원이니까 내가 지금 10,000원에 사서 작년만큼의 배당을 받으면 내가 4%는 받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고배당주인데요. 리츠랑 매우 비슷한 개념인데요. 배당을 아주 많이 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기간 산업들. 기간 산업이라 하면 전기, 가스, 담배, 뭐 인프라 등등등. 그다음에 금융주가 있어요. 금융주 하면 보통 은행, 증권, 보험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거 세 개 다 배당이 너무 좋아요. 배당이 좋은 이유는 잘 생각해 보면 배당금이 높고 주가가 싸다는 걸 뜻하잖아요. 배당금이 높은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싼 이유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두 개 맞아떨어지니까 얘는 계속 고배당주예요. 아.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은 잘 안 네. 사지만 현금 흐름이 네. 필요한 사람한테는 계속 좋은 네.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고배당주로 사는 거는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좋고 그 네. 정기예금 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이런 고배당주는 ISA보다는 IRP 계좌에도 비중을 실어도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고배당주도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별 주식을 사는 방법과 ETF가 네. 되겠죠. ETF는 IRP에서 사시면 되는데 개별 주식은 ISA에서 네. 사야 돼요. 그게 궁합이 더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개별 채권. 요거는 이 중에서는 난이도가 제일 어려워요. 기업의 채권을 사는 건데요. 위탁 계좌에서 사는 거고 우리가 주식 사는 거랑 거의 느낌이 비슷하죠. 스마트폰 음. 어플 이용해 가지고 개별 채권을 사면 되는 건데요. 그리고 그 채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 그 만기까지 그 기업이 안 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메뉴를 찾으실 때는 장 외의 채권을 찾아 가지고요. 신용도가 높고 신용도가 높다는 기준은 트리플 B 플러스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중간에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내다 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을 좀 할인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원치 네. 않는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음. 그러니까 채권은 네. 중간에 팔 때는 언제든지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 네.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 그런 리스크는 네.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현금 흐름 만들기는 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목돈이 생기시잖아요. 잘 분산해 가지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골고루 담으셔 가지고 배당이 나오도록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네. 1억에 만약에 네. 4%를 받으면 400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까지 맞추려면 대략 5억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적어도 3, 4억까지 투자하실 때는 큰 걱정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배당을 많이 받다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게 되면 네. ISA도 못하고 뭐 많이 네. 막힐 거예요. 아직은 거기 걱정될 만큼 이자 배당이 없으시니까 목돈 나오면 토스에 넣어두고 틈틈이 계속 공부하다가 리츠 이거 사야지 리츠 또 사고 고배당주 네. 이거 사야지 이거 사고 음. 개별채권도 뜬 거 괜찮네 사고 이렇게 네. 덩어리로 한 2, 3천씩 떼서 계속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건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요거 말고 월 지급이 가능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 리츠, 그다음에 월 지급 펀드, 그다음에 월 지급 랩 같은 게 있습니다. 미국 리츠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리츠 중에 네. 미국에는 월 배당을 주는 리츠가 되게 많아요. 미국에 있는 리츠 그거를 직구하듯 사는 거죠. 이거는 계좌가 위탁 계좌에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크다는 것이 단점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연금화 시킬 때 정말 많이 사용했던 툴이에요. 근데 저는 비추. 아, 왜요? 이게 기본적으로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배당이 모자르게 되면 원금에서 떼서 줘요. 네.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월 지급 랩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것도 최소 투자금 얼마 해가지고 증권사에 그냥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네. 가입하면 증권사에서 월 지급 나오는 것들을 막 넣어가지고 월 네. 지급을 막 해주는 거예요. 네. 요거는 사실 랩이기 때문에 간접 투자잖아요. 결국 소정의 수수료를 주고 아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현금 흐름 있잖아요. 세팅해 주는 거예요, 상품 자체가. 그래서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IRP는 1,800까지 꽉꽉 채우실 거고 그 안에서 사야 될 거는 고배당, 네. 인덱스, 그리고 시장을 사는 코덱스 200. 지금 네. 별로 현진님께 안 맞을 것 같아요. IRP는 리츠도 바로 매수가 됩니다. 여기에 1년 동안 매년 1,800만 원씩 추가로 부으시면서 리츠를 바로 사시거나 또는 ETF 위주로 네.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IRP 네. 1,800 채우는 거, 그다음에 토스뱅크 목돈 옮기는 거, 그다음에 네. 주식은 자아실현 삼아 괜찮아 네. 보이는 회사들 지속적으로 모으는 거, 네 네. 번째 배당 자산으로 현금 흐름 세팅하는 거, 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어, 주세요. 충분히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됐고요. 이제 실천에 옮기면서 그때그때 좀 궁금한 점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따로 질문을 드려서 올해는 구체적으로 통장에 배당이나 이자 같은 게 찍히는 걸 보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요.
네, 이렇게 현주님의 중간 점검을 영상통화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지 고민을 많이 했다면 이번 편에는 좀 특이하게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드는 것에 비율을 좀 빼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주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먼 훗날 현주님의 또 달라진 모습 그때 제가 전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다음 고민타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투자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투자 전략이 있고 그게 나랑 잘 맞는 전략이냐가 진짜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몇 개 물어볼게요. 네네. 두 개 종목에서 20%씩 먹었는데 근데 저는 20%가 엄청 큰 퍼센테이지를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20%밖에 안 되니까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느리다 이거는 속도가. 아, 네네. 코인을 시작하게 됐죠. These skies have a different light, white noise that keeps me up at night.